여러분, 행복하리입니다. 지금 뒤에서 아기가 자고 있어서 내가 아기 앞에서 한 번도 촬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워서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아이랑 같이 회사에 갔다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회사에서 집에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마침 아이가 잠들어서 이제 오늘 원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제로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두서없이 좀 주절주절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좀 최대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어 교원 혹은 한국어 강사로의 전향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한국어 교원을 망설이신다면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되는지, 한국어 강사로 전향을 좀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될지, 현실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사실 저도 이제 본 직업은 원래 따로 있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육아를 하면서 좀 환경적인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어 강사로 전향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교원을 2급을 따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어 강사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었죠. 그래서 한국어 강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 한국어 교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자격증이 사실은 동일하지만 합격은 거의 뭐 보장, 합격이 되고 나서 취업까지 보장,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광고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거에 현혹이 돼서, 아 그래? 교원 자격증만 있으면 그러면 뭐 쉽게 강사로 일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준비를 했던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아 근데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것을 대표한다거나 꼭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네. 우선 한국어 교원은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생각보다는 따기 쉬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냥 돈을 내고 수업에 잘 참여를 하고 또 실습까지 잘 마무리를 하면 일반적인 뭐 학위를 따는 것만큼 굉장히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막 단기간에 모든 과목을 확 휘몰아쳐서 끝낼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적정하게 시간을 주고 또 과목을 잘 이수를 하고 기말 중간 평가도 배웠던 내용들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과제들을 좀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번거롭기는 해도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졸업하기 직전, 마지막에 학위를 따기 직전에 실습을 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가 코로나 시기여서 실제로 나가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실습은 진행하지 못했고요. 근데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실습을 진행을 했었어요. 물론 그걸 준비하는 그 과정 동안에는 굉장히 힘들고 좀 버겁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끝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공부들이 다 그거 이상만큼 안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다른 공부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쉽게 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실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 강사분들도 있지만 이번 자격증 없이도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경력이 사실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계신다면 굳이 교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뭐 한국어를 가르칠 때 제약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업계에서는 당연히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선호하기는 하죠. 그렇긴 하지만 뭐 취업에
따졌을 때 시급 18,000원? 뭐 2만원 미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경력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시급이 많이 올라가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당연히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을 더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뽑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증이 없어도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은 선호할 뿐이지 그것보다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을 딴 상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초보잖아요. 경험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입 강사를 선호해서 뽑는 곳은 잘 없다. 조금이라도 단 몇 개월이라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더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초반에 진입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이 한국어를 저도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정보 교류가 선생님들끼리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교환에 대한 교류라든지 아니면 수업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보를 쉽게 얻기가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각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공유를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해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 교류라든지 자료를 얻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네. 그리고 앞서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까 그 시급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그보다 더 많이 주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3만원, 35,000원 그 이상을 주는 곳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더 유명한 강사분들이면 더 높은 연봉을 받으시거나 더 높은 시급을 받으실 거고요. 하지만 이제 초급 강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8,000원, 2만원 뭐 그 이하 이상으로 이렇게 평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8,000원 그러면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높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기본 시급보다는 훨씬 세니까 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강사라는 직업은 어쨌든 강의만 하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물론 보이는 앞에서는 강의를 하는 게 거의 다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되잖아요. 수업의 자료를 준비하고 또 PPT로 띄울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교환을 분석하면서 그 수업에 대한 계획들도 세워야 되고요. 그렇다 보면 한 시간을 강의한다고 했을 때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들은 거의 배로 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페이를 지급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페이를 지급하기 때문에 18,000원을 하는데 내가 수업을 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1시간만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2로 나누면 시간당 9,000원 정도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기본급보다 오히려 낮을 수도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고 생각보다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연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낮은 시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처우가 좋지는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급이 낮아? 그러면 뭐 시간을 많이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 한국어 강의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어학을 배우기 위해서 단기간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3박 4일의 코스 아니면 뭐 일주일 내지 2주일의 코스, 물론 장기 코스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죠. 어쨌든 그런 특성들 때문에 이 수업의 연속성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매일매일 강의를 뛴다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스케줄만큼의 강의를 채울 양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게 타이트하게 내 일정에 맞춰서 수업을 잡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시간 곱하기 얼마, 그럼 나는 하루에 이 정도씩 수업을 하면 연봉만큼 벌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스케줄을 짜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 또 그만큼의 수업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요.
초보 강사의 경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어 강사분들 중에서는 본인의 본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부가 수익을 위해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이게 수업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한국어 강사를 준비하면서 면접을 봤던 그 업계의 담당자분, 사실 그분이 대표님이셨는데요. 그 대표님께서도 솔직하게 면접을 보는 당시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이걸 본업으로 하고 있냐라고 질문하셔서 사실은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본인도 그것을 본업으로 하고 있지 않은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왜 그렇게 본업으로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본업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계의 담당자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따져보면 결국 안정성의 문제도 조금 쉽지 않고 또 시급, 그러니까 뭐 급여에 대한 처우들도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어학당이나 이런 곳을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을지언정 문제는 시간제 강사로 채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어떤 형태보다는 불안한 요소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00m.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요, 한국어 교원을 따는 것은 쉽고 그거에 비해서 취업하는 것은 어렵고 또 그 이유에 대한 처우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한국어 강사 교원 자격증 따지 마세요, 한국어 강사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뭐 감히 그렇게 결단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쵸?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니 만약에 그걸 고려하신다면 제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고려해서 한번 다시 결정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전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전향을 바로 하시기 전에 이렇게 파트타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좀 경험을 쌓아보시고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면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와닿으시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반대로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냥 바로 나는 지금 이거 때려치고 자격증 땄으니까 전향할래 라고 하시지는 마시고요. 위험 요소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본업을 유지를 해보시면서 틈틈이 한 타임 또는 두 타임 정도씩을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네. 그것이 좀 더 안정성을 갖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같이 많이 나누면서 결정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영광일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한국어 강의나 강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저에게 또 문의해 주시거나 남겨주시면 네,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심성의껏 공유 드리거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더 유익한 이야기들로 또 더 재미있는 기획들을 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시죠?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찍을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의 응원에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플리즈.